안녕하세요. 왕쌤 한한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길고 긴 장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진학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로 학부모 교육 전문가라는 새로운 분야에 아무도 도달하지 않았던,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막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12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을 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 5, 6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녀교육 전문가, 학부모 전문가가 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거에는 큰 비용과 돈을 들여서 자녀들을 사교육으로 또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것보다는 직접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해주고 그것을 인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함께 한 가지 한 가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대학 입시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부모님들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미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리는 짧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정리해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단시간에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공부는요 계속 해야 됩니다. 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면 금세 그것을 잊고 다른 곳으로, 막 이상한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왕쌤의 교육 이야기에서 학부모 교육 전문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대학 입시 큰 그림은 이렇게 그리자. 대학 입시는 그림부터 그려야 됩니다. 과거처럼 마지막 3학년 말에 수능시험 한 방으로 결정되는 그런 대학 입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왕쌤의 교육 이야기 팟캐스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3 때 학부모 설명회, 입시 설명회를 가는 것은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고3 부모님들은 당연히 입시 설명회에 다녀오셔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어떻게 대학 진학을 실제적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강조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는요, 수시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이 복습입니다. 복습. 예. 이 수시 전형, 정시 전형, 그러니까 갑자기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나 저거 아는데 이 소리 또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닙니다. 복습해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시는 뭐죠? 대학에서 수시로 학생을 모집하는 게 바로 수시 전형입니다. 정시는 대학에서 입시는 진행을 하지만 국가가 정해놓은 날짜에 그때 함께 입시를 진행하는 게 바로 정시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수시 전형은 좀 더 폭이 넓겠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자유롭게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또한 나뉩니다. 논술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논술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또 이것도 붙여놓습니다. 적성시험. 자, 그리고 실기 위주의 전형은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체능이나 특기 같은 증빙자료를 활용 가능한 시험인데, 특히 여기서 말하는 실기 전형은 특기자 전형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됩니다. 당연히 예체능도 특기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많은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를 중심으로 한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교과와 교과, 면접, 자기소개서, 추천서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학교 생활을 잘 준비해서 그것들을 3년 동안 모아서 진행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도 3년간의 성적이 합산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학부모님들께 제가 아주 강력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교과란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교과가 시험 한 번으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몇몇 언론에서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 나는 학생부 전형은 이제 끝났어. 난 논술 할 거야. 수능할 거야.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3년간 시험 중에서 모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성적을 모아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학기 성적 중에서 1학년 성적은 전체 반영 비율 중에서 불과 20%에 불과하고 20% 중에 절반인 10% 그리고 중간고사라면 5%만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 시험의 10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시험을 망쳤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정반대로 되는 정시 이것은 1학년 때 시험 어떻게 되더라 3학년 때만 시험 잘 보면 된다고 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3학년 때 성공한 시험이 되려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실력을 닦아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마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 망쳤다고 이제 나는 학생부 전형은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다가 2학년 3학년 때 성적을 점차 상승시키면 심지어는 서울대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제가 지도한 학생도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의 성실히 열심히 공부한 내용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게 요즘에 대학 입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준수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등급은 낮은데 내신 등급이 낮기 때문에 나는 논술을 볼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내신 등급보다 모의고사 등급이 더 낮게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논술 전형을 많이 도전을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걸려 있습니다. 이 수능 최저 등급은 사실상 준수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논술 시험 자체를 본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논술을 별도로 객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에 나오는 이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 점수가 나오고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17학년도, 2018학년도의 대학 모집 인원을 갖다 보면은요, 2017학년도에 수시가 69.9%였다가 2018학년도 금년입니다. 73.7%로 수시의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시를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이 꽉 차지요. 예. 전국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다 모아놨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자, 이렇게 수시 학생부 모집을 하는 인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좀 특이한 걸 갖다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서울대 모집을 안 합니다. 서강대 모집 안 합니다. 성균관대 모집 안 합니다. 또 있네요. 자, 경희대 모집 안 합니다. 건국대 모집 안 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이런 학교들의 모집 인원 중에서 서울대가 또 논술 전형에서 학생을 모집을 안 하네요. 국민대가 또 논술 전형에서 학생 모집을 안 합니다. 자,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전형을 먼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다 알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전형과 각각의 전형의 특징을 간단히만 한 번 더 설명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요, 꼭 성적이 좋아야 시도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라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반영교과와 비율, 학년별 반영 비율을 따져보면 대박을 낚을 수도 있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한 번 시험 망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12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번의 기회가. 자, 그러니까 절대로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 우리가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수상 실적이 많으면, 봉사활동 시간이 많으면 이런 것으로 합격하던 시절은 3, 4년 전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정량적 평가 요소가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학의 합격을 결정짓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행평가만으로 만든 자소서로 상향 지원을 성공시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원을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학교 생활을 성실히 얼마큼 재미있게 했느냐가 관건인 것이지, 자, 어떤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 과거에 입학사정관제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한 전형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논술 전형. 자, 논술 전형 어떤 학생이 준비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독서 많이 한 학생, 자연계열은 수학이 자신 있으면 도전하라. 논술보다도 최저 등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내신 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난 논술할래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 내신 등급하고 모의고사 등급하고 비교해봤을 때 내신 등급이 더 높은데 최저 등급도 못 맞추면서 무슨 논술을 합니까? 자, 논술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 등급부터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성시험은요, 수능 모의고사 3에서 5등급 학생이 도전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기말고사, 이거는 즉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준비해도 역전이 가능한 시험이 바로 적성시험입니다. 지금 3학년들 중에서 이 적성시험에 도전할 만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어차피 모두가 치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내가 수시를 도전하면서 학생부 종합은 난 포기한다, 교과는 포기한다, 그래서 뭐 논술을 6장을 쓴다, 뭐 교과를 6장을 쓴다,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뭐 이것저것 잘하는 것도 없고 학생부 관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교과만 2장 쓰고 나머지는 안 쓸래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라, 자, 내가 예상하는 수능 등급이 있습니다.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죠. 이 갈 수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낮은 학교가 될 겁니다. 그 위에 교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방에 있는 4년제라고 하면 교과 전형은 수도권 4년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성이란 논술은 인서울이 됩니다. 그리고 학종으로는 상위권 대학, 이렇게까지 원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6장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신 등급이 2.8등급이다. 그럼 실제로 2.8등급으로 교과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지방 4년제 대학이고, 이것을 수능 2.8등급. 그 다음에 교과로 가게 되면 수도권 4년제 대학이 가능합니다. 아마 교과 등급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2.2등급 초반대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적성이나 논술을 조금 더 하고 여기는 중경예시 급까지도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학종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바닥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교과 깔고 적성 깔고 적성이나 논술 깔고 학종을 최상위권으로 하는데 어차피 학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없지만 교과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학교를 원서를 쓰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로 한 장에서 2장 또는 3장까지도 원서를 쓰고 적성이나 논술 1장, 2장 또 학종 1장에서 2장 정도를 쓰면 됩니다. 수능은 원래 3장을 별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6장과 3장 종합 9장의 대학 입시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교과로 가면 수도권 4년제 대학인데 학종을 제대로만 준비하면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도 도전해보는 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수시 전형이고 대학 입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왜? 어차피 몇 장은 도전을 하는 겁니다. 대학은 하나밖에 쓰지를 못해요. 최종적으로 등록은 하나의 대학만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자신 있다고 교과만 하나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까? 의외로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깔끔하게 학생부 종합전형만 준비를 하게 되면 비록 내 내신 성적은 상위권 대학, 명문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은 아니지만 내가 준비한 그것을 가지고 명문대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적은 낮지만 무조건 갈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가 도저히 내가 목표하는 학교와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그 거리의 간격을 나의 열정과 노력으로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기적 아닌 기적이라는 항목이죠. 자, 1등급 때에 사실은 1.25 정도 가지고 서울대를 간다는 게 좀 무리죠. 그렇지만 서울대를 갔습니다. 자, 2등급 때, 1등급에서 2등급 때까지는 어떻게 갔죠? 예, 성서한 중경이십니다. 그리고 3등급 때에서 인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을 간 학생들, 그리고 제가 지도한 학생들의 결과치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100% 다 합격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6번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이 안의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변화만 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2.7등급 정도 되면 우리 반 10등입니다. 우리 반 10등. 전교 10등이 아니라 일반고에서 우리 반 10등을 하는데 서강대, 동국대, 한양대, 성대 이 정도의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반 15등입니다. 우리 반 15등 35명 중에 인서울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바로 학생부 전형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모님들이 먼저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아이들만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고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자, 요거는 경희대학교 2016학년 정시모집 합격자의 수능 성적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등급은 4%입니다. 2등급이 11%죠. 자, 자율전공학과가 국어, 영어, 수학이 다 1, 2등급 됩니다. 국어국문학과도 1, 2등급 대에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1점 몇 등급이라는 거 되게 어려운데요. 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네오 르네상스 전형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들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등으로 원서 썼던 학생 떨어졌네요. 그런데 2, 3, 4, 5, 6, 7, 8, 9, 10 등은 쭉 합격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합격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바로 이 등급입니다. 3등급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자들이 모여 있죠. 까만색은 합격이고 빨간색이 불합격입니다.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어떤 학생은 합격하고 어떤 학생은 떨어졌죠. 자, 여기서 차이가 뭐겠습니까? 학생들이 갖고 있던 노력과 열정, 그리고 다른 학생과 다른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줬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 내 아이들,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1등으로 원서 쓴 학생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렇지만, 심지어는 4등급에서 5등급, 물론, 요 정도 된다고 하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의 가능성이 좀 높겠죠? 어쨌든 간에,
일반고 학생들도 2등급에서 4등급까지 요 틈 사이에 합격자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정리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고교 생활의 충실성이 학생부 전형의 합격의 가장 중요한 틀이 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당연히 좋아야 되죠. 그렇지만 이 교과 성적은 갈수록 발전하는 거면은 충분합니다. 경험활동, 학과나 진로와 특성에 맞는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과나 진로의 특성에 맞는 역량과 인성을 갖고 성실성, 적극성, 목표의식이나 팀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대학에서는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대학 입시 정말 합리적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단순히 문제풀이만 학생을 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학력과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대학 입시 큰 틀의 그림은 이렇게 세웁시다 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대학 입시는 큰 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방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도전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하나의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부모님들이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왕쌤의 교육 이야기, 밴드의 회원들을 위한 특강.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의 큰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계속되는 저희 왕쌤의 특강 계속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